접을까라고는 생각을 뭐 잠깐 한 적은 있을 건데,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접을 수가 없어요. 왜냐? 올인이라 하죠. 그냥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접으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. 뒤에 퇴로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하고 성공을 시켜야만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진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그거는 왜냐, 뭐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운칠이삼이라고 얘기하죠. 그럼 정말 저는 운이 없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, 아직은 제가 노력을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하고 싶지 않아요. 일단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, 상황 자체가 일단 이겨내야 됩니다. 전 국민을 울린 눈물로 차려진 돈가스 집. 지난 짧은 영상에서 못다 했던 그 숨겨진 사연을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. 어린 시절 시골에 있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해요. 부모님은 평생 자기 집 한 번 없이 계속 새빵살이를 하셨고요. 그러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는데 1년 반 동안 병원에 계셨고 결국 장애 판정을 받으셨어요.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. 사춘기 때 방황도 좀 했고요. 그래도 결국 검정고시로 학업은 마쳤다고 해요. 군대 다녀와서 작은 옷가게를 하나 시작했는데 그 시작부터 권리금 사기를 당했습니다. 아이고,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다는데 뭐 통장에 돈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요.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한 결심, 부모님 집 하나만은 꼭 해드리자. 그래서 2016년 졸입식 작은 주택을 지어드리기로 결심합니다. 아버지랑 아는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겼고요. 그런데 공정률 70%쯤 됐을 때 그 사람이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립니다. 그때 이 사장님이 깨달았다는 게,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. 그날 이후로는 담장도 직접 쌓고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그냥 계속했다고 합니다. 싱크대나 뭐 다른 외부 업체들도 직접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혼자 해나갔고요.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. 그때는 뭐 집공사고 뭐고 다 멈췄다고 해요. 오로지 아버지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년 정도 치료 끝에 아버지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요. 그때는 정말 다시 살 것 같다고 하셨다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.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와상 상태가 되셨습니다. 대학병원에서 백신 접종 이상 진단서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상태를 직접 공부하면서 치료랑 재활을 같이 병행했습니다. 주변에서는 다 말렸죠. 이제 그만하라고요. 그런데 사장님 본인은 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. 투잡, 쓰리잡 가리지 않고 일했고 한 달에 간병비랑 치료비만 600~700만 원씩 나갔다고 하는데, 저라면 이건 진짜 버티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. 그 노력 끝에 1년 반쯤 지나서 아버지가 다시 걸으시기 시작했습니다. 말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. 의사 선생님, 간호사분들, 재활 선생님까지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했답니다. 통원 치료도 된다는 말에 퇴원 날짜까지 잡았고요. 정말 그날만 기다렸다고 합니다. 또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. 아버지가 병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고요. 엑스레이상 뼈에는 문제 없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는데,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동도 어려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또 다시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오가며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빠졌고요. 담당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. 이번엔 정말 어렵겠다고, 이제는 놓아주자고요. 한 달 뒤면 태어날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일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. 그 이후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. 흔들린 사업들, 간병하면서 생긴 빚,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,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밤낮 없이 일하다가 몸도 마음도 결국 무너졌고 하던 일도 내려놓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걸었습니다. 그렇게 지금의 이 돈가스 가게를 열게 됐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먹어본 메뉴는 이 집의 시그니처 마당카츠와 카레카츠를 먹어봤고요. 두께 보이시죠? 육즙 사과 아닙니까? 여기 그리고 재고가 있다면 특등심으로 무료 변경이 가능한데, 등심 위쪽에 가브리살 붙어있는 그 부분이거든요. 등심인데 위에 등심 뒤쪽에 가브리살 붙어있는 거를 마당카츠는 이제 재고가 있으면 무료로 추가가 가능해요. 변경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변경하시고요. 여기 카츠 샌드를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 이 모닝빵도 큰 사이즈로 일부러 제작한 거라고 해요. 이렇게 먹으면 또 다르거든요. 빵도 맛있네요.
기본적으로 이 돈가스가 두께감 때문에 좀 질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,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데 고기가 또 부드럽거든요. 구운데 되게 부드럽다. 카레 좋아하면 누굴 좋아하는 이 카레는 그러면 수 없는 테스팅을 거쳤단 말씀이잖아요. 수 없는 테스팅. 왜냐면 카레 소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, 결국에는. 여기 어울리는 돈가스에. 근데 우리 단점이 돈가스가 두꺼워서 또 이게 카레의 그 농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튀김류를 먹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부룩함과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저 역시나 그렇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요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와중에 정말 깨끗한 기름과 그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뭐 시판 나오는 소스 등을 쓰지 않고 자연에서 나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들게 되니 먹고 나서 소화가 너무 잘 되더라.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손님들한테 내어드리면서 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분도 엄청 많으세요. 왜냐면 내가 나쁜 기름 쓰면 그거 내가 다 먹잖아. 근데 좋은 걸 쓰면서도 이렇게 기름을 많이 간다. 그건 진짜 뭐 마진이 없을 수밖에 없겠네.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 했잖아요. 이게 폐유라고? 예. 이거 우리 집 기름보다 깨끗한데. 근데 이런 기름을 거의 없는 거죠. 폐유를 수거하시면서. 진짜 거의 잘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와. 요즘에는 하루 이틀 더 쓰고 이런 집도 많지만은 진짜 뭐 사장님은 그래 안 하시고 그냥 좀 의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손님들이랑 약속을 혼자 하시는 것 같아갖고 해표 이런 게 기름이 최고 비싼 거거든요. 예, 예. 기름도 좋은 거 쓰시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최고 등급. 100집 중에 한 정도에 쓴다 했거든요. 단가 차이가 30% 이상 나니까. 제가 늘 짧은 영상으로 식당을 소개드리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1분 이내 영상에서 이 가게 스토리나 사연 그리고 음식의 퀄리티 등을 다 표현 못하는 부분이 늘 아쉬웠습니다.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긴 영상으로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봐요.